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02페이지 할게요. 302페이지. 여기 302페이지에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라는 말이 보이면 서로 바꾸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등기가 되려면 일단 등기 신청서 내고 자 플러스 자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보라는 말을 쓰고는 있는데 이게 방문 신청하고 오늘 배울 거예요. 전자 신청을.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부르기 때문에 이게 정보라는 말을 썼는데 주로 시험은 방문 신청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앞으로 정보라는 말이 보이면 서로 바꾸시면 돼. 그래서 신청서 플러스 첨부 서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야 될 겁니까? 그랬더니 일단 신청서 내라고 그랬죠. 신청서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신원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원인이 이유거든요. 이 등기 왜 신청하는 거야? 매매했는데요. 계약서 들고 오세요. 이 말인 거고. 등기 의무자가 있다면 뭘 가지고 오셔야 된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지난주 공부하기 여기까지입니다. 신원필. 짝꿍 이름이 뭐예요? 허대주. 오늘 배울 거예요 이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등기 신청을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대리라는 사실을 구두로 되는 게 아니라 위임장 들고 오세요. 이거고요. 허대주.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은 등초본을 말하겠죠. 그래서 신원필 허대주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등대. 그래서 등록번호 배울 거고, 자, 대장 배울 거고요. 자, 등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자, 오늘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죠. 인감. 자, 인감, 그리고 인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짝꿍 이름이 뭐죠? 신원필과 허대주가, 자, 등대 위에서 이리 오세요라고 인도. 이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청서 했고요. 신청서 이거 했고, 필요적 기사사항들. 자, 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자, 등기 필 정보도 했습니다. 이거 다 했지. 원인 정보 전부 다 했습니다. 이거. 넘기는 순간 다 알겠죠, 이거. 알겠다, 막 하면서 이렇게. 자, 고민도 배웠어, 고민. 이렇게 받는 경우. 자,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이거 했습니다. 등기 필 정보도 했고, 이것들. 신원필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302페이지에 의의가 있고, 302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의하고 2번에 등기 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한 경우의 특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100번이 아니라 10,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순간에 머리가 띵해요. 이것 때문에 공시법 힘들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겠죠? 자, 설명 들어봅시다. 자, 제3대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했는데 가지고 와보면 자, 첫 번째 말이죠. 자, 토지 가지고 갑과 을이 둘이 매매를 해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방금 제가 뭐라던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슨 말이야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세요? 허가 받으세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효환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얘가 취득하려면 구청 가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허가를 구두로 해줄 리가 없잖아요. 뭐 허가서가 나올 건데요. 자 봅시다. 둘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와요. 등기소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면 무슨 사가 첨부가 되어야 이 허가서가 들어와야 이전 등기 신청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허가. 자, 두 번째. 자, 이제 동의 말했는데 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자, 갑이 얘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신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법정 대리에 뭐가 필요해? 동의가. 그러면 미성년자니까 얘한테는 자, 누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병이라고 하는 자, 누구? 법정 대리인 부모에 뭐가 필요해? 동의서가 들어와야 이 등기 신청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서류 외 허가를 받아야 될 거라면 허가서가 들어와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동의서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하나 더 세 번째. 자 이렇게 됐는데 가박으로 하고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세권이라면 반드시 무슨 금이 나와야 합니까? 전세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뭐 2억으로 했다고 쳐볼까요? 2억. 근데 말이죠. 우리 병에 가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소비 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걸 소비 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지 안 갚을 수 있지. 자, 불안하니까 안전장치 가지고 와.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의 다른 말은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오세요. 부동산 담보 없는 거야. 부동산이 없다. 근데 을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2년 후에 얘한테 2억 받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2억 받아서 나 1억 줄게. 그럼 안전장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거기다가 안전장치로 생길 거야. 자 저당권이 들어올 거예요. 민법 시간 배웠을 거예요. 자 물권의 객지는 물건에 하나지 않고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 담보 적용이 되는 이유가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봐보세요. 돈은 얘가 빌려간 거지 갑이 빌려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이 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가박을 하고 계약기한이 이제 만료가 되면 전세권을 이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권리를 지울 거야. 말소죠. 자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와서 신청을 해요. 근데 문제가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지워지면 세트로 얘도 지워지겠네. 그러면 이 병 저당권이 지워지려면 그냥 지울 수는 없고 자 의리병의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겠어요? 얘만 아는 거지 얘만. 그러니까 이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었다면 이 저당권에 무슨 사가? 승낙서가 이렇게 들어와야 이게 들어와야 이 말소 등기 신청 자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천천히. 제3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허가서가 들어와야 하고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가 들어와야 하고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야 이 등기들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 등기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하사유라고. 너 집에 가 이 소리입니다. 근데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어디가 지금 어렵냐면 302페이지 2번이에요. 302페이지 2번. 302페이지 2번을 지금 묶고 설명할 텐데 여기 보십시다.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봅시다. 자 이걸로 해봐요. 이걸로. 자 지금 봐보세요. 전세권 말소의 대상은 갑과 을이죠. 그잖아요. 이걸 당사자라 하고 행위 당사자. 당사자가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래야 돼? 제3자. 그러니까 제3자의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쭉 내려보면 승낙서가 필요하죠. 이렇게 을이 돈을 갚고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래. 그러면 병이 무슨 서를 적어줘야 돼요? 승낙서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다 받은 병이 승낙서를 안 적어준다니까 얘를. 그러면 이 승낙서가 없으면 전세권 말소가 안 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손해잖아. 그러니까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안 적어주니까. 그러면 소송이 제기가 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판결이 나오겠지. 그러면 판사님한테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돈 다 갚았는데 얘가 승낙서를 안 적어줘서 제가 지금 전세권 말소를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판사가 이 못된 뼈 이러겠지. 자, 그리고서 이제 판결서가 딱 나올 거예요. 판결서에. 판결서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이게? 판결서에. 이미 돈을 다 갚았는데 얘가 승낙서를 안 적어줬다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에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필요한데 뭘 가지고 할 때는 판결서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판결서에 이미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에 의할 때는 잘 보셔야 돼.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가 뭐가 되지 않아도 첨부가 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더라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할만하죠? 다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어디로 갔을 때? 판결로 갔을 때는 구하실 게 제3자입니다.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이게 판결로 갈 때는 뭐가 되지 않아도 첨부가 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자 설명을 할 텐데 정말 짜증이에요. 짜증. 다시 봐봅시다. 자 다시 해보면 여기인데 여기서의 허가는 저기 제3자의 허가라는 말은 개인을 지칭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허가라는 말은 이건 행정관청의 허가지. 다시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했다. 허가 받았어. 그럼 이제는 등기 청구가 되죠. 이미 허가 받았으니까 자 돈도 다 지급했다. 자 허가서도 받았다.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얘한테 소송을 제기하겠지.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판결이야. 이제 또 판결 여기랑 다릅니다. 달라.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 판결에 이제 그러면 판결입니다. 원칙 방금 설명한 것처럼 판결 가지고 판결서가 첨부돼서 하는 경우는 원칙 자 허가서를 첨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어요.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둘이 소송을 갔다면 우린 틀림없이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미 허가 받았는데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서에 이미 허가 받았다는 내용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판결로 가면 원칙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이게 허가라고 하는 게 행정관청 허가거든. 제3자가 아니라. 그래서 자 이제 예외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행정관청의 허가야. 제3자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이제 행정관청에 뭐가 허가서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문제 풀 때 이 말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행정관청. 그러니까 이건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관청으로 갔다면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행정관청으로 들어가면 판결과는 별개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허가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또 예외. 그런데 지금 판결서죠. 자 판결서에 정말 제가 봐도 짜증이야. 자 판결서에 이미 뭐가 받았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가 없을까? 허가서가 필요가 없다. 근데 더 짜증나는 게 판결서에 기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데 이럴 때는 다시 허가서 가지고 오래.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끌어보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포인트가 무슨 관청? 행정관청의 허가라면 결론이 뭐예요? 가지고 오란 소리지. 주로 하는 게 이해인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여기서는 일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다 말을 꼬아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일단 정리만 해봅시다. 나눠가지고. 자, 결론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뭐가 필요하더라? 허가. 봐보세요. 제3자야 지금. 문장을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구하는 경우는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와야 한다. 근데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결일 때? 판결. 근데 지문이 뭘로 바뀌면? 행정, 관청으로 바뀌면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무슨 서가 들어와야 돼? 허가서가 들어와야 돼. 근데 판결서에 그 사실이 적혀져 있어. 그러면 허가서 필요가 없어. 단 여기죠. 무슨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나왔어. 일단 정리는 됩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쉬워. 자, 이거 하나 보시고 나머지는 자 이제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3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의하고 판결, 특치 거기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제3대 허가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의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이랬습니다. 거기 303페이지 그 토지거래를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토지거래. 토지거래 동그라미. 토지거래를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딱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투기입니다. 뭐라고요? 투기방지야. 투기방지. 이게 들어와야 된다. 이게 투기방지. 그러니까 이걸 어거지로 다 암기하기 싫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떴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투기야. 투기. 국가가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투기방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투기방지라고. 투기방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 자, 잠깐만. 투기가 뭐예요? 투기가 뭐냐고. 투기. 그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방금 그 생각이 투기야. 말로는 하기 좀 그렇지만. 자, 그게 투기라고, 투기. 자, 봐봐요. 여기, 봐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투기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지역에 집가 상폭등할 것 같아 투기 조짐이 보여? 그래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자, 가져가 보세요. 투기라고 그랬어. 근데, 소유권이 들어와 있네?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이랬잖아요. 별표 빵이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살짝 안 되는 게 투기라 그랬거든요. 투기인데 여기는 알겠어. 소유권. 우리가 땅을 취득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맞거든 지금 이게. 그런데 왜 여기에 무슨 권이 들어 있습니까? 지상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상권. 냄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지상권이라 하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니지 지금. 근데 왜 투기방지인데 지상권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 좀? 표정들은 하나도 안 이상한 표정인데. 자, 이상해야 정상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상권이 들어간 이유가. 자, 을하고 말이죠. 자, 갑하고 관계인데, 을이 갑 토지 위에다가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렸을 텐데, 타인 토지 외에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식당 하나 지어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때 하는 계약이 지상권입니다. 이게 지상권이야. 그런데 지상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얘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10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의 토지를 10년 동안 빌렸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대박집이 된 거야. 근데 계약이 끝났어 이제.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잠깐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 집에 세를 살아요. 2년짜리.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이 끝났단 말이지. 근데 집주인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가라 이거 나가라. 근데 문제는 장사 잘 되는데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요건 누구 겁니까 이거? 얘 거지. 그럼 얘가 이걸 짊어지고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지상권인 경우에 경관 건물 목적이라면 30년, 15년, 5년의 최단 존속기간, 즉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말의 뜻이 보장기간이 있는 거예요. 보장기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걸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타인 토지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관 건물이라면 최소한 몇 년은 30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걸 떼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30년이라는 거지? 왜 30년?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이 58년, 59년도의 작업에서 60년 1월부터 시행한 법이에요. 그때 당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현재 기술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건물이 한 30년 정도 쓰면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죠. 왜 그래? 환갑이 60년 살면은 많이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환갑잔치는 큰일 나는 거지. 100세 시대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60년이면 살 만큼 샀다고 봤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환갑잔치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반토막 내가지고 30년 했다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얘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야? 30년을 쓸 수 있는 거야. 30년을. 그러면 봐보세요. 다시 가지고 가봐. 자, 을하고 갑하고 왜 이게 들어간지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관 건물이면 몇 년 쓰는 겁니까? 30년. 최소 보장 기한이라고. 주택이면 2년 동안 쓸 수 있듯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식당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식당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런 땅에다가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갑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정도 땅을 소유하려면 20, 30대가 땅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어느 정도 연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갑이 말이 연세가 예를 들어서 50세야. 근데 얘한테 지상권을 해줘. 그러면 보장기간 몇 년이야? 최소가 30년이라니까. 그러면 다시 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몇 세가 돼야 돼? 80세.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그래서 우리 법의 생각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해준다. 자기가 타인에게 지상권을 해준다. 소유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기왕 한 김에. 그리고 이 지상권에 또 맹점이 뭐가 있냐면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인데 내가 영원히 쓸 수 있는 지상권이 있어. 영구무한의 지상권. 가능하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 이거 완전 민법이 있네. 봐보세요.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 거고 여기도 내 거고 여기도 내 거야. 소유권의 범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서 자 지하철공사 이렇게 자 지하철공사가 갑 토지에 여기다가 이렇게 터널 뚫려고 그래. 소유권 미치는 범위에서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갑하고 지하철공사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계약이 구분 지상권입니다. 뭐라고요? 구분 지상권. 이 지표상을 사용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고 구분은 토지 윗 공간을 사용한다, 아래 공간을 사용한다, 구분, 상하 구분.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지하철공사 직원이 멍청해가지고 30년짜리 계약을 했다니까? 그러면 30년 동안은 지하철에 다니겠지. 자, 30년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이 그러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잖아. 근데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내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 계약 안 해.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하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당신 토지 아래 공간을 우리 공사가 영원히 쓸게요. 영구.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말은 영구니까 소유권하고 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거지 이게 아예. 그래서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다가 지상권을 넣었다 이거예요. 됐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 이런 원리 때문에 다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에서 무슨 권과 무슨 권? 소유권과 지상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지상권을 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는 허가서 받아오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취득에는 가등기를 포함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등기를 포함한데 그러면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이걸 취득으로 본다 이런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 나중 되면 얼마든지 다시 무슨 등기 할 수 있어요. 본등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취득으로 본다. 자, 보세요. 이해를 좀 하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야. 딱 보는 순간에 뭐 투기방지야. 이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 소유권, 지상권이 들어있다는 걸 무슨 상으로 투기야. 유상으로 무슨 등 취득 뭐 포함 가등기 포함해서 하고자 할 때는 무슨 서 들고 오세요? 허가서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303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만 다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해. 투기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타인의 권리를 빌려 쓰거나 그런 권리 아닙니까? 다시 그 밑에 자 어디가 포인트야? 무상이지 무상. 투기되니까요. 투기. 그렇다면 무상 계약인 경우 무상으로 뭐 증여 이런 것들 무상이면 투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건 허가서 필요 없다. 그리고 계약이 아닌 경우를 했는데 봐보세요. 상속이 투기입니까? 아버지 거 내가 받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투기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서 필요 없어.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하면 배우셨을 텐데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내 땅인 거라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야. 이렇게 다시 진정명의 회복. 어거지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자, 진정명의 회복 아마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것 같은데 회복은 내 것 땅 되찾는 거잖아. 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허가서 필요 없고 토지 수용이야. 공공 목적으로 땅을 수용한 거지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뭐 유증도 마찬가지, 포기도 마찬가지. 개념은 뭐가 아니다 그러면 돼. 투기가 아니다. 투기가 아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허가서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이미 무슨 등기 할 때 가등기할 때 허가서가 첨부됐다고.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거래 일반 경우 보세요. 국가 지자체잖아. 이 사람들이 투기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허가서 필요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안기하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느냐 받지 않는 자가 중요한데 투기가 아니면 안 받는다 이러면 쉬워지겠죠. 자, 하나 잡아냈고 유효기간. 토지거래 허가 증명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등기세 필요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3개월만 동안 치시고 대부분 다 3개월이에요. 대부분 다 3개월. 근데 그게 경과가 됐다 하더라도 받아준다는 소리인데 결국은 목적은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한번 받으면 되는 거지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농지. 자,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랬는데 대답 좀 해보실래요? 농지는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응? 농지는 누가 취득해?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게 나와야 된다. 이게 필요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자격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나온다고. 농지 자격 증명이.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내가 농사 짓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든가 이제요. 뭘 취득하려면 농지를 농지잖아. 그러니까 취득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농사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받으시라고 구청 가서 그러면 이걸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첨부가 되어야 농지에 대한 등기 신청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저도 보세요. 일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농지증이 그러면 필요하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지 취득이 안 되겠지. 자, 다시. 그러면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증이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자도 농지증 필요가 없어요. 즉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소유권 이전에서 상속이야. 상속. 그러면 아버지가 농업인이면 자식도 그냥 농업인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뭘 짓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다시요. 자, 취득시효 완성 그랬나요? 똑같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시 취득이잖아. 그 땅은 처음부터 그냥 내 땅인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 회복이고 뭐 매각 이렇게 누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자, 1, 2, 3, 4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거기다 별표랑 빵 쳐놓으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거기다 별표 빵. 이건 시험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잡아보세요. 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그게 뭐가 필요해? 농지증. 무슨 개념이에요? 농사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증이 안 나오겠지. 그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농지에 무슨 등기? 가 등기만 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에 가 등기를 해놓을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빨리 없애야 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농지야. 지금은 농지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취득을 못해. 거기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거기다가 가 등기만 할 때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 이게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지금은 농지인데 나중에 저게 개발될 것 같아. 냄새가 안 나요? 개발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나중에 개발된다고 그랬잖아. 지금은 바로 그냥 이전 등기 해올 수는 없으나 무슨 등기만? 가 등기만 쳐놓고 이제 개발돼 버렸어. 더 이상 농지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농지증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본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더라 이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농지에 자 가등기만 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미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확인된 걸로 보고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몇 개월이야? 3개월. 다 3개월입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PPT로 놓으세요. 자, 끝났어. 편해 이제. 자, 어려운 거 다 끝난 것 같고. 자, 3번에 학교 법인의 부동산 처분 시 중간청의 허가서 편하게 들으세요.
학교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나 뭐 졸업했고 이러지 말고 얘들을 생각해봐요. 학교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학교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건 학교 안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좀 신중하세요.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고요. 자, 4번에 민법상 재단법인의 포인트가 기본재산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잠깐만 재단법인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 양반들 전부 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아니 장학재단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지금 표정들이 뭐 내가 제가 장학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말고 자 있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는 건 더 이상 장학재단을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공익적인 측면이지. 그러니까 신중하세요. 안 나와 허가서가 잘. 그래서 자 다시 그러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등기된 재산이거든. 그걸 기본재산이라고 그래. 일반 재산이 아니다. 일반 재산 말고 등기된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전통 사찰 있는데 자 전통 사찰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있는 게 낫겠지. 전통 사찰 있는 게 정사 함양에도 좋고 아무튼 후손까지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통 사찰의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말은 더 이상 않겠다는 소리니까 자 문체부 장관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에 향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관심이 없어 지금. 자 향교 있는 게 좋아요. 저 어렸을 때도 저 향교 다녔거든. 향교를 다녔다고. 2년 다녔어 제가. 그러니까 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가 6살 때부터 해가지고 향교를 보냈어요 저를. 가서 뭘 했냐면 거기 가서 한자를 배웠다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2년 동안 천자문하고 사자 수학 명심보강까지 떼고 학교 갔다니까. 나 그래서 그 소리 좀 들어보려고 내가.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한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다 떼고 갔으니까 그때 이미. 그러니까 필요하잖아 이제. 봐 필요하다고 했죠 방금. 그러니까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건 향고 안 한다는 소리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제 허가서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셔야 되는데 7번 말소 회복 등기시 그랬는데 어려워하지 말고요. 말소라는 말이 붙었다면 권리죠. 권리, 말소, 물건, 멸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잖아. 그러면 말소니까 권리지. 권리가 불법 말소가 됐다고.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안 받았는데 서류 유죄해가지고 불법으로 말소시켰다니까? 그러면 권리 그걸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저당권, 살린다 회복, 말소 회복 등기. 됐습니다. 권리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서 살릴 때 하는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살아나면 손해서 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그 자리에 승낙서가 필요하다. 일단 그 개념만. 그리고 이건 했는데 좀 전에 자 뭐예요?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있지. 그죠? 그리고 지상권에는 방금도 정리해드렸는데 지상권이 나왔다는 말은 타인 토지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타인 토지 위에 내 물건, 건물, 기타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권에는 뭔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제공이 된다. 하나 더. 지상권은 뭐와 같은 개념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유권하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영구 지상권이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 무슨 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담보 제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 저당권이 붙었다고요. 아까 해드렸잖아.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말소가 되면 저당권이 주어지겠지? 자, 이 저당권에 무슨 사가?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다. 자, 9번. 미성년자 부동산 처분 시, 자, 누구의 법정 대리인 뭐가 필요하더라? 동의서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 했습니다. 자, 끝났어요. 다시 하나만 정리해 봅시다. 자, 마무리 정리.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신, 원, 필이죠. 허, 대,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할 때는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판결에 의해서 할 때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필요 없다. 근데 판결이더라도 행정관청이라는 말이 붙으면 공익적인 측면이 붙은 거니까 허가서가 들어와야 한다. 근데 판결서에 허가서가 있다는 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허가서 필요 없다. 단 이전 등기할 때는 허가서가 필요하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 한 문제 맞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대죠, 대.
자, 등기 신청을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구청에 등기소에 와가지고 너 누구냐라고 할 때 대리인데요 라고 부드러 대지 않고 서면으로 다 증명하라고 뭐 들고 오면 돼? 위임장. 자, 아빠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오늘 계속 나올 텐데 비법인 사단 2352 아직도 결성 안 했나 봐요. 자, 235. 그럼 235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거기에 회장님, 자, 대표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지고 오세요. 이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몇 월이야? 3월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를 증명한 정보 있네요. 주소를 증명한 정보. 자, 305페이지. 쉬워요, 쉬워. 305페이지. 자, 주소를 증명한 정보라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말하거든요. 주민등록 등초본. 이거 오늘 또 몇 번 나올 텐데, 자, 개념을 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다 보면 익혀지실 거예요. 자, 등기되는 방법. 자, 일단 둘이 뭐부터 쓴다고 그랬어? 계약. 자, 계약서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약서의 양식은 이게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 이렇습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가 갑, 여기가 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소 가서 이제 뭘 꺼내야 돼? 그렇지. 이제 신청서를 꺼낼 거예요. 어떤 원리인가 보실까요? 그러면 신청서에 가보면 이제 자, 호칭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 있어. 양식이. 그러면 의무자란에 그대로 갑이 들어오면 되고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금 다른 등기 신청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에 대한 등기를 봐야 되겠지. 봐보세요. 전체는 등기 부과되고 각각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어? 등기 기록. 개인 것들 이거예요. 그러면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면 잠시 후에 배울 텐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라 하는 개념이 계약서에 매도인을 표시하고 신청서에 누구? 의무자 표시가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청서에 의무자 표시하고 자 등기부에 갑하고 이게 다 땅땅땅 일치가 되는지를 서류 가지고 확인하겠다고요. 이걸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래요. 다시 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사람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가 이렇게 나오겠지요? 됐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도 주소가 나와 있어요. 다시 그걸 똑같이 여기도 또 적겠죠.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주소가 나와 있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적어야 하냐면 4번 그래서 을을 적어야 돼. 그러면 을을 적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소, 등기관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여기다가 안 적는다고 이 주소를. 왜 그러냐면 계약서와 신청서는 개인들이 쓴 거 아닙니까? 얘들을 안 믿는 거야 기본적으로 법은. 그러면 얘들의 주소를 뭘 보고 확인하겠다는 거냐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인천에 살고 계시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사 갈 수 있거든. 그러면 실제 주소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면 다른 건 여러분들 이사 가면 등기소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근데 뭘 합니까? 전입신고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자의 주소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정할 거야라고 보고 이렇게 등기를 할 때는 자 주소를 좀 적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가지고 오라는 건데 언제 그러냐면 언제 보세요. 을의 이름을 새로이 이게 없다가 새로이 뭐 기입 이거예요. 새로이 기입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주소 확인하고 적겠다 이 소리.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언제 필요한데 요거가 나와야 되잖아. 언제 필요해? 언제? 주소 증명 서면은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등기 권리자의 주소가 그러니까 포인트가 권리자지. 얘께 필요한 거라고. 봐보세요. 권리자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기부에 적혀지는 사람이잖아. 얘가 새롭게 적혀지는 거지. 의무자는 이미 적혀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누구께 필요하다? 권리자께 필요해. 새롭게 적을 때 필요해. 이거예요.
잠시 이거 보류하고. 그러면 언제 필요합니까? 이전 등기할 때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해. 설계 누가 적어야 되잖아. 다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을구에 새롭게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구, 을구 따지지 않고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사람을 적을 때 그 사람의 주소를 확인하고 적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반대로 자 말소 등기할 때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겠지. 지우는데 무슨 주소가 필요해? 지울 건데. 그러니까 언제? 새로이 적을 때. 새로이 적을 때.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때는 둘 다 필요하더라. 이게 포인트지. 이제. 둘 다 왜 그래요? 저 좀 보세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자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 등초만 필요해.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얘거 얘게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을은 권리자니까 적혀지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적혀지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주소가 안 맞아요. 대부분. 여러분이 인천에 살고 계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하나 사는 거야. 살았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가 자 어디에서 인천에 살면서 취득한 거예요. 인천시. 근데 이분이 어디로 이사 갔어? 서울로 이사 갔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현재 주소는 어디에 지금? 서울이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인천.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대부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관은 얘가 주소를 증명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 가지고 오면 서울인 게 드러났잖아. 그러면 인천을 딱 뭘로 바꿔? 서울로 바꿔주고 이전 등기 해줄게 이 소리예요. 이렇게 일치를 시키려고. 됐습니다. 다시 정리해봐요. 머릿속으로. 자, 허대주에서 주소를 증명한 정보 이랬는데 언제 필요하더라? 새롭게 적혀질 때 필요하더라? 누구께 필요해? 권리자께 필요해? 말소할 때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둘 다 가지고 오세요. 이만 끝나는 거지. 됐습니다. 자, 허대주까지 했고, 자 그리고 306페이지. 자, 대장 동부가 대장. 자, 대장을 먼저 봅시다. 자, 언제 필요하냐 이건데 잠깐 여기 보십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봐보세요.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왜? 이 부동산 계약했는데요 이거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자 신청서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나와야지. 왜? 이 부동산 등기해 주세요 이건데?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게? 이 부동산 계약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등기해 주세요 신청이잖아 이게. 그러면 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는 거고요. 신청서에도 부동산 표시가 나올 거고요. 등기 기록에도 뭐가 나와야 돼?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 을 거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계약서에 부동산 표시하고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가 일치가 되는지를 일단 확인할 거고. 됐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와 신청서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는 개인들이 또 쓴 거잖아. 이걸 그대로 옮겨 적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어디가 정확하냐면 대장이 정확하죠. 오늘 다 배울 거야. 보조 등기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 대장 보고서 확인하고 적을게요. 주소는 뭘 보고 확인할 거예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고 적을게요. 부동산의 표시를 뭘 보고? 대장 보고 확인해서 적을게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때 대장이 필요해요. 오늘 잠시 후 배울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때 배우겠습니다. 다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왜? 어떤 부동산 이전할 건지 부동산 표시니까. 자, 대장 보고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면 읽으나마 암기할 필요 없어. 읽으나마 하자 무조건 대장 가지고 와야 돼. 자, 분할 합병 암기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야.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고자 해. 뭐가 필요해? 대장 이러면 돼요. 다시. 보란 말이지. 또 뭐? 건물 표시죠. 부동산 표시야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는 걸 등기하고 싶어? 그러면 정확한 뭘 가지고 와? 대장 가지고 오세요. 이거예요. 멸실 똑같아. 됐습니다. 대장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책 교재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등록번호인데 자, 어디에 가면 있냐면 자, 309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309페이지.
자, 부동산 309페이지에 등록부여 기간 이렇게 돼 있나요? 7번이 주민등록 부동산 등기부 등록부를 증명한 정보 이렇게 돼 있죠. 자, 됐습니다. 자, 등록번호 부여 기한 이렇게 되는데 그 박스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자, 무슨 번호가 없어요. 주민번호가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번호가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어려운 말에 풀어볼까? 부동산을 뭐 할 때? 등기할 때 쓸 용. 부동산을 등기할 때 쓸 용 번호 하나 등록번호 받아오세요. 무슨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이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특정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로 하지. 이름 가지고 특정시킬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 이승연이라는 이름은 2683명이가 그래. 우리나라에 같은 이름이. 여자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는 특정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주민등록 번호 가지고 특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 찾아갈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슨이야. 그러면 등기부에다 존슨이라고만 적어놓으면 되게 안 돼. 안 돼. 주민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없잖아.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등록번호 받아오세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만 암기하시면 돼요. 박스만. 자, 해볼까요? 박스. 자, 1번.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장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정고시입니다. 지정고시야. 주의하셔야 돼. 부여가 아니야, 여기는. 부여가 아니다. 부여라는 말은 준다는 게 부여라고 하는데 지정고시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자체가 말이죠. 인천광역시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지. 근데 지자체는 지금 주민번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쩌라고. 근데 지정고시란 말이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취득할 수 있는데 국가는 번호가 이미 정해졌다고. 지자체도 번호가 정해졌다고. 넘버가. 번호가 이미 지정돼 있고 그것이란 말이 등기소 등기한 책상 옆에 보면 이렇게 딱 프린트가 돼가지고 코팅해서 걸어놨다니까. 번호가 이미 정해졌다고. 인천광역시는 몇 번, 부산광역시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됐습니다.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고시해놨다. 누가 했다고요?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끝.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법인의 등록번호는 그랬는데 현대, 삼성, LG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 근데 현대, 삼성, LG는 주민번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럼 무슨 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가 없으면 뭐 가지고 와? 등록번호 가지고 와. 부동산 등기할 때 쓸. 그러면 법인은 본사가 있지 않겠어요? 본사가. 그러면 자, 법인은 어떻게?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는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원에 가서 번호 달라고 하면 줍니다. 다시. 쉬워. 자, 3번만 똑같을 것 같아. 자, 거기죠? 3번. 법인 아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네. 그다음 별표 하나 땅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등기 권리자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등기 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랬습니다. 자, 여기 권리자 이하돼. 자, 이렇게 매매가 되면 얘가 등기 의무자고요. 얘가 등기 권리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앞으로 새로이 적혀질 사람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가 적혀지는 사람이지. 근데 얘가 말이죠. 245라니까. 그건 이상한 눈빛 버리면 안 된다니까. 자, 이승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니까. 235. 그러면 지금 여기가 235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서 등기부에 이렇게 적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235라고 적어지면 되는데 235는 주민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 전국에 235가 많을 수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 이 235라고 특정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자, 뭐가 돼? 등록 번호를 받아오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비법인 사단이 235. 자, 무슨 자일 때 등기 권리자 적혀져야 되니까 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이 235 땅을 개인하고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반대로 바뀌었죠. 자, 비법인 사단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적혀 있잖아요. 이때는 등록번호라는 게 필요가 있다야 없다야? 없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비법인 사단의 등록번호는 언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리자입니다. 여기 권리자로서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딱 적어야 돼? 관할이 없어요. 관할 X. 관할이 없다고. 관할이 없다. 235가 등기 권리자로 등기 신청할 때 관할이 없다. 아무데나 가서 달라고 하면 된다 이 소리야.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구청 가서 떼달라고 하면 준다. 그럼 어떻게 장난을 칠 거냐면 보나마나 뻔하지. 비법인 사단이면 235면 회장이 있을 거 아니야. 대표자. 100% 장난이. 자, 대표자, 주소지, 소재지, 주소지, 시장, 구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X. 관할이 없다고. 다시 법인하는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 자, 어떻게? 부동산 소재지. 이건 아마 틀렸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OX, X. 이렇게 해요. 관할이 없다고 그냥 꼴랑알랑 시장, 군수, 구청장 얘기해야 돼.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틀렸다.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는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관할이 없다. 관할이 없어. 관할이 없어. 자, 어찌면 며칠을 정확한지 몰라. PPT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잖아요. 자, 4번. 자, 뭐가 없다고 그랬어? 자, 무슨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등록번호 받아오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없어요. 이렇게. 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십니다. 없으면 어디로 가? 대법원으로 간다고. 없으면 어디로 가라고? 대법원으로 가십니다. 대법원으로 가세요. 서촉으로 가면 되겠지. 거기에 관할 등기소 등기인이 부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5번 이제 외국인인데 여러분들이 틀릴 곳은 3번하고 5번이야, 사실은. 3번하고 5번. 자, 3번과 5번인데 5번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제 일단 주민번호가 없을 테니까 등록번호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체류지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지금. 체류지. 그러니까 체류지가 있는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 없다, 체류지가 없다. 그러면 일단 하나는 알겠지. 없으면 어디로 가라 그랬어? 대법원. 없으면 대법원이니까. 그러면 체류지라는 말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류지가 어떤 걸 우리가 체류지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미국 존슨이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를 관광할 거야. 근데 서울의 호텔에다가 한 달을 장기 투숙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방을 풀고 다음날 인천에서 관광을 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자. 그 다음 날 대전 가서 자, 다시 또 관광을 할 거야. 자, 그런데 말이죠. 대전에 갔는데 부동산이 마음에 든 거야. 그걸 사고 싶어. 그러면 얘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등록번호가 필요하죠. 어디 가서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호텔에 계속 투숙하고 있었잖아. 거기가 체류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류지가 없다는 말은 이제 무슨 소리야? 그러면 그 호텔 소재지에 있는 관할 등기소 등기라서 달라가면 돼. 자, 근데 체류지가 없대. 없으면 대법원으로 가라면서요? 체류지가 없다는 말은 얘가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자, 서울 관광을 했어. 근데 집을 사가지고 인천에서 또 숙박을 잡은 거야. 그럼 한 곳에 계속 자는 게 아니지. 자, 인천에 왔다. 근데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러면 등록번호가 필요하죠. 정해져 있지 않잖아, 잠자는 곳이. 그러면 없잖아요. 없으면 어디로 가고? 대법원 소재지. 근데 여기는 등기관이 부여한 게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외국인.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주연다.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마무리 해봅시다, 마무리. 자, 부동산 등기등록번호. 자, 이것만 해볼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시작.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 누가 시작? 국장이 지정 고시한다. 자, 법인은 현대, LG, 삼성, 본사, 뭐라고 그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사에 부여한다. 자, 235 나왔네. 비법인 사단이. 자, 뭐일 때 그래? 권리자일 때 그래? 의무자일 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적혀질 때 필요해.
등기 권리자가 범인한 사람 돈 제단일 경우 자 어떻게 딸랑 꼴랑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야 돼. 대표자 소재지 아니야. 부동산 소재지 아니다. 이러시면 되고요. 자 없으면 어디로 간다? 대법원이. 자 외국인은 어떻게 나누어? 체류지가 있느냐 체류지가 없느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 체류지가 있으면 누가 체류가 있는데 대법원 그랬냐? 없어야 대법원이라니까. 응? 그렇게 들리고 온다니까. 자 체류지가 있으면 어떻게? 체류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없으면 어디로 가셔? 대법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310페이지 됐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남았는데 어디 갔냐? 아무튼 자 잠깐만요. 자 대장했죠? 대장했어요. 자 이거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남았어. 무슨 증명서? 인감증명서. 진짜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 그래서 인감증명서부터 10분 쉬었다 겠습니다.